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내일장을 위해서 지금은 어떤 판단 내려야 할까 고민이시죠? 지금부터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 좋고요. 방산 여전히 좋고 여기에 알테오젠까지 계속해서 대장주가 이렇게 끌어가주는 시장인데 자 이제부터의 전략이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열어보려고요.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해지는 섹터 함께 보시죠. GTC 빅 이벤트. 그러니까요. 이제 이번 주는 계속 이쪽 뉴스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묻어있는 쪽은 사실상 반도체가 포션이 가장 클 거예요. 물론 로봇도 있고 양자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겠지만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지금 뭘 봐도 다 오케이인가요? 그렇죠. 뭐 일단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묻어 있으면 뭐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원인은 이제 FMC가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다시 한번 주목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지금 말 바꾸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늘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사실 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정책들을 워낙 많이 발휘를 해왔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을 주겠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늘 결과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거리를 찾아갔던 것, 당근을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뭐 순무라도 찾아갔던 게 한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이제 GTC 2025도 마찬가지로 이 반짝쇼가 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GTC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주관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젠슨왕의 발표와 그리고 연세에 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된다는 것인데 일전에도 우리가 젠슨왕 CEO가 했던 말 양자 컴퓨터 이제 대박이 납니다. 엄청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적응하려면은 30년 더 걸립니다. 맞아요. 이 얘기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뭐 이벤트겠지라고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을 나열해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IT 산업, 즉 우리가 정보 산업 자체에서 육성을 계속 놓치지는 않겠다라는 키워드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매의 어떤 주체들, 특히나 이제 수급의 주체가 많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 테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다 반도체 테마를 지금 막상 쫓아가서 잡자고 하니 당장 내일 모레까지 과연 계속 이 추세가 올라갈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 이제 목요일 밤이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FOMC 결과를 발표하면서 점도표에 또 주목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꽤나 많이 동결을 하는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네. 그러면 이제 뭐 이벤트도 거의 끝나가니까 빨리 던져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린다라면은 일단 화요일 그러니까 단기 매매 내가 승부수가 좀 들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나 이제 단기 매매 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 막판을 통해서라도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되겠지만 큰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당장 갖고 있는 어떤 현금 비중을 견제한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벤트에 한정해서 볼 거냐 뭐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시세가 가능한 후보군 보면서 그 시기적으로도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ISC, 솔브레인 홀딩스, KINS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에요 아니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볼 수 있는 롱뷰예요? 저는 오히려 롱뷰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처럼 테마가 강해졌을 때 오히려 이제 종목이 좀 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테마가 주목을 좀 덜 받는다라고 해서 이 테마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제 순위가 좀 바뀌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IS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폭락이 좀 굉장히 컸었죠. 특히 이제 SKC와 비롯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여전히 KINX 같은 경우에 KINX를 비롯해서 뭐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ISC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좀 많이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생산 쪽의 효율성을 좀 많이 극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ISC의 어떤 그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째로 좀 소개드렸던 기업은 이제 좀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사실 이제 솔브레인이 제조사죠. 그런데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제시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2세 경영이 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한 대표가 이제 자기 이제 딸이죠. 둘째인 정문주 씨를 이제 조금 이제 2세 경영을 올리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KNX입니다. K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비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비아 그룹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비아 우리가 IT 서비스 굉장히 연계하는 거 좋다. 그다음에 KNX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매출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온다. 세 번째 엑스게이트 보안 특히 양자암호 관련해서 수혜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가비아를 매수하셔도 좋지만은 오히려 지금 주가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는 KNX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오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NX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번 주 단기적인 관점도 오케이. 그렇다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하단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위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의 움직임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마감 대기 중인데요. 플러스권 예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부진했는데 알테오젠의 LO 두 건과 함께 지금 1.23%까지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열일,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열일하면서 양대 시장 시총 1위 종목군들이 확실히 끌어간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종목에 있어서의 전략은 좀 더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외국인 현선물 매수 속에서 오늘 시장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GTC 2025 개막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이슈들 전해질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 증시 첫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나란히 1%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수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이 또 현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는 가운데 특히 코스피 쪽에서 강한 매수세 유입되는 가운데 1.7% 강세로 2610선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1.3% 정도 오르면서 743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수급부터 체크해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7,500억 원어치 사들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2,600억 원어치 매수 우위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1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쪽에서는 오늘 반대로 메이저 주체들은 매도 우위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들은 1,20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된 시장이었는데 시가총액 상위주의 흐름은 머니맵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쪽은 레거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 걸까요? 오늘은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무려 5.3%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잘 들어오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 정도 오르면서 마감됐고요. 한미반도체는 1% 가까이 하락했지만 리노공업과 DB하이텍, HPSP, 이소페타시스, 나머지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섹터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2차전지 쪽 한번 체크해보면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LNF도 1%대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한번 체크해보시죠. 이쪽에서도 일단 여러 학회에 대한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강세를 보인 종목들 많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2%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HLB도 리보세나립의 FDA 허가 여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 정도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코스닥의 시총 1위 바로 알테오젠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최대 2조 원 규모의 협약 소식 전해지면서 12%대 급등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외에도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오늘 대표주들 흐름은 좀 엇갈렸고요. 현대모비스가 1.5% 강세, DN 오토모티브가 7%가 넘게 올라가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조선과 방산 쪽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방위산업 쪽은 유럽에 관련된 기대감 나타나면서 또 실적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안 좋은 뉴스들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 오늘도 주요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조선 쪽에서도 HD 현대중공업 오늘 3% 넘게 올라갔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같은 주요 종목들도 수주 이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그룹주도 여전히 시세가 좋습니다. 한화시스템 10%대 급등 마감됐고 CK솔루션이 25%대 두 자릿수 급등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4%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 콜마홀딩스, 삼화페인트 등등의 종목들 자리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서도 눈에 띄는 건 여전히 조선과 방산으로 보입니다. 일단 IT 투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현대로템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래량 상위의 대화제약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리엔트전공 20%대 급등했고 한빛레이저도 오늘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올라갔고요. 3A로직스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리튬포어스가 20%대 급등,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1위는 조금 전에 이슈 체크해드렸던 알테오젠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HLB 5%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랭크가 됐고 클로복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렸던 로봇주, 오늘도 대표적인 두 종목은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3월 17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빨간 물결이네요. 문제는 이제 대형주가 끌었기 때문에 세부 종목까지 낙수 효과가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좀 더 좋을까?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 계속 생각 드실 겁니다. 김덕구 대표님,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음식료 쪽, 그러니까 소비재 쪽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흐름 좋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내일장 공략 섹터 또 어디로 보시는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열어볼게요. 역시 대비해야 하는 현재 구간 소비재 계속해서 홀딩 의견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벤트가 있죠. 뭐 지난주 소개를 드릴 때도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FMC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결국은 이 말 한마디 때문이죠. 구레프트는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는 뭐 주가가 미국 주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많은 이제 투자 거물들도 지금 기술주 자체는 사실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신규 매수를 조금 접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 쪽에 좀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이 FMC라는 것이 결국은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연결 매출이 꾸준하게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전 이슈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될수록 결국은 이제 소비재 쪽, 특히나 이제 식료품 쪽 가격의 안정화가 계속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이제 기술주의 비중을 더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매매에 그렇게 큰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나 혹은 이제 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섹터들이 뭐 식료품주들 그리고 뭐 의식품, 일식류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확실히 매크로에 있어서의 시장 흐름과 연동해서 지금 소비재 계속 봐주고 계시네요.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있잖아요. 그 부분 좀 더 확인하면서 변동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방어단 잘 보자라는 관점에서 소비재주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은 어딜까요? 대표님,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하이트진로와 이제 사실 이제 음료 관련이라면 하이트진로 그리고 롯데칠성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류 쪽을 조금 더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저도수 소주를 비롯해서 이제 음료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내수 소비가 좀 안정화 된다 그러면은 뭐 하이트 진로보다는 탄력은 롯데칠성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 변동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는 올해 연초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사실 시장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하이트 진로가 갖고 있는 저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과일 리큐르의 수출이 굉장히 탄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하이트 진로를 봤을 때는 소주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되는 소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러니까 에탄올에 물 탄 소주가 아닙니다. 여기 과일 리큐르입니다. 그래서 뭐 자몽의 이슬, 청포도 이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되는데 아마 작년 그리고 뭐 재작년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길거리에 무슨 청포도 이슬 이렇게 빈병이 많이 돌아다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과일 리큐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부터 해서 23년도까지 지금 하이트 진로의 수출 부분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탄탄했던 게 바로 이 과일 리큐르입니다. 거의 성장세가 연간 50%씩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레몬의 이슬이 또 출시가 되죠. 아마 이제 우리가 맥주 하면은 뭐 코로나 맥주, 그러니까 맥주에 레몬 잘라서 넣어서 먹는 느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보다 도수는 좀 세겠지만은 특히 이 소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강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이트 진로의 매력들은 좀 더 클 수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주류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내수가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 실질적으로 외식 문화가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도수의 승부수를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수, 즉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먹기에도 부담도 적고 그리고 뭐 두통도 좀 덜한 이런 소주를 많이 만든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하이트 진로가 좀 더 꾸준한 매출을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흐름 좋게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잡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에 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된 만큼 또 빨리 식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와 손절가는 조금 낮게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이제 저는 1차 목표 주가로 이제 연내에서는 2,500원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이죠. 그만큼 이제 다른 섹터의 어떤 휘둘릴 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감이 있지만은 꾸준한 상승을 노려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800원입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손절가 제시드렸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25,000원까지 목표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오리온 쪽을 관심주로 주셨기 때문에 최근에도 흐름이 좋죠. 소비 재단에 있어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시선 계속 이어가 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 세워가십시오. 고맙습니다.